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투비소프트의 그랜드 세미나에 오신 많은 전국의 UI UX 대표적인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큰 영광이고요. 또 이런 정말 훌륭한 행사에 초청을 받아서 큰 영광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오늘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왜 사용자 경험이 중요한지 그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좋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얘기, 아까 우리 변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제일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다들 얘기를 해요. 와, 정말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본질은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는 이미 느끼고 있죠. 카카오뱅크 같은 게 나오면서 은행이 없어지겠네. KBS, MBC가 파업을 하는데 나는 왜 파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 응원은 하면서도 그러고 보니까 내가 TV를 안 본 지 오래됐구나. 또 유통, 내가 백화점 간 지도 오래됐네. 모바일로 전 세상이 다 바뀌는구나. 이런 느낌은 분명히 듭니다. 어찌 보면요,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직장으로 불리던 방송, 유통, 그리고 금융까지 전부 다 혹시 내 잡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위기감이 정말 4차 산업혁명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검색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어떻게 준비할까? 인공지능, 로봇, 3D 프린터, 이건 아닌데 본질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죠. 저는 이 4차 산업의 본질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바로 시장의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인류가 급격히 변화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류가 왜 변화했을까요? 인류는 오래된 진화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몇 가지 행동들이나 특성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생각을 만드는 법입니다. 인류가 급격한 변화를 이루어서 시장의 혁명적 변화가 왔다. 그 얘기는 인류가 늘 하던 소비 행동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비 행동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은행에 가서 줄을 서서 예금 적금을 했던 것을, 송금을 했던 것을 이제는 폰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소비의 행동 변화는 심리 변화에서 촉발되는 거니까 적어도 10억 명 이상이 집단적으로 심리 변화를 일으킨 건 왜일까? 그걸 알아보니 인류는 생각을 만드는, 심리를 만드는 정형화된 메커니즘을 이미 갖고 있더라고요. 진화론 하시는 분들이 잘 밝혀놓은 이론입니다. 밈이론. 뇌를 가진 인간은 정보를 보고 그걸 복제해서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비 행동 10억 명이 한꺼번에 바뀐 것은 무언가 정보를 과거와는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난 30년 이상을 현대인들은 소위 대중매체를 보고 생각을 만들어 왔습니다. 생각을 만든 소스가 신문, TV, 라디오 등이 담당했던 것이죠. 언론기관은 사명감을 갖고 이 사회에 필요한 정보는 이런 거야 라고 만들어내고 그걸 보는 순간 우리는 복제해서 유사한 생각을 공유해 왔던 겁니다. 이게 소위 대중의 심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폰을 든 다음부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보기 시작합니다. 늘 수동적으로 배달되는 정보만 보던 우리는 이제 반드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소위 UI라는 걸 통해서 정보를 선택한 다음 내 자발적 의지에 따라 정보를 보기 시작했고요. 그 정보의 내용도 정형화된 대중매체의 정보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넓은 바다로 열려버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이후 5년간 어느 정도 정보를 많이 보는가를 봤더니 무려 5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뇌는 정보를 보는 순간 바로 복제를 하니까 이 얘기는 생물학적 뇌 활동량이 50배가 늘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머릿속에 골라 담기 시작하고요. 보는 정보의 컨텐츠는 완전히 다양화됐고 5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려 50배에서 많게는 100배까지 정보를 담고 있죠. 이런 인류라면 과거의 인류와는 전혀 다른 인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류를 포노사피엔스, 폰을 마치 신체의 일부처럼 쓰는 인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시장혁명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폰을 든 인류는요, 아름다운 걸 보면 그냥 보고 기억하지 않고 찍으려고 합니다. 맛있는 걸 봐도 찍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요, 심리학적으로 이것이 이제는 신체의 일부처럼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내 기억의 장소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처럼 SNS의 공간상으로 확장되었다는 뜻이죠. 심지어 거기 내가 찍은 내 기억에 담은 사진을 올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면서 감정을 공유합니다. 과거에는 물리적인 뇌가 경험했던 것을 이제 그 바다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된 인류는 폰을 이건 내 신체의 일부야 이렇게 여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인간이 편하게 생각하는 건 내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서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이죠. 어디 액세스를 하건 어디 접속을 하건 무슨 경험을 하건 내 신체의 일부를 쓰면 제일 편합니다. 그러니 폰이 신체의 일부, 내 장기와 같이 되었다면 이걸 통해서 한 모든 것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인류는 포노사피엔스 시대가 되면서 폰을 새로운 세상의 커넥터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혁명의 본질입니다. 디지털 커넥터를 가진 인류. 그러니 디지털 환경들이 다 편안해진 것이죠. 여기에 UI, UX 디자인의 핵심, 미래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요, 전 세계의 시장이 엄청나게 이 포노사피엔스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금융, 유통, 방송 거의 모든 분야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생태계 자체가 파괴적 혁신을 이루기 시작하죠. 그리고 엄청난 매출이 이 폰을 중심으로 하는 신산업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 엄청난 매출의 증가를 투자자본이 그냥 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투자자본이 본격적으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수천조의 자본이 이 신산업의 형성이 되죠.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다 바꿔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공지능과 로봇은 힘이 없지만 여러분, 세계 시장에서 자본은 거대한 힘을 갖고 있고요. 이건 이미 문명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인간 중심의 미래 제품 디자인이라는 일을 쭉 해왔습니다. 운 좋게 삼성전자와 같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인간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자. 그러기 위해서 인간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 진화론, 심리학, 사회학, 예술, 철학, 인문학까지 인간의 내면에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을 계속 찾아가서 사사를 받아 인간이 진짜 좋아하는 스토리를 만들고 거기에 기술을 입히는 그런 작업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다 보니 시장의 변화가 이 인류의 변화로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확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변화는 자본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분석해 왔는데요. 여러분과 같이 한번 정말 혁명적 변화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중한 분야는 IT 분야입니다. 투비소프트도 다행히 바로 이 분야인데요. 1980년대부터 2015년까지의 시장을 이 자본이 어느 기업에 투자하는가를 토대로 분석을 해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아주 명백합니다. 모든 IT 기업조차 전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죠. 물론 컴퓨터도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건 지난 200년간 인류의 교훈입니다. 과학기술이 앞선 국가가 세계를 지배했고요. 과학기술이 앞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아주 훌륭한 제품을 만든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죠. 자본도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에다 투자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10대 기업이 1990년을 보면 모두 다 IT 분야도 전부 제조 기업이었습니다. 특히 10개 중에 8개가 일본 기업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자라고 꿈을 꾸면서 제일 중요시 여겼던 건 뭘까요? 당연히 제조입니다. 과학기술을 부흥시키고 제조산업을 키워서 세계 최고의 국가인 일본같이 가보자라는 꿈을 꾸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30년이 지났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꿈을 진짜 현실로 만든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제조업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 부작용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는 얘기하지만 반도체 1위, 자동차 5위, 철강 3위, 조선 1위, 세계 최고의 빌딩도 우리나라가 기업이 가서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근대 100년 사이에 30년 이상을 식민지로 수탈당했던 국가가 이런 경쟁력을 가진 사례는 없습니다. 사례가 없으니까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만든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와 비슷한 세대의 분들은 다 인지하시겠지만 축적된 기술도 자본도 자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연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만들어낸 것이죠. 그게 바로 대한민국 사람의 잠재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 하나하나 작은 일에 몰두하는 모두가 무언가 잘해보겠다는 이 힘, 그것이 이걸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칭찬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앞으로 30년을 정말 과거 우리 제조라는 목표 분명하게 달성하자 이렇게 한 것처럼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30년을 또 가기만 한다면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걸 지난 30년간 우리는 검증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잘 설정하기만 하면 그러면 앞으로의 30년도 세계 최강의 대열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과연 제조가 여전히 중요하냐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 메시지가 있는가를 시장을 면밀히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혁명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저는 2010년 이후를 계속 주목했습니다. 이 호모사피엔스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죠. 2015년이 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시총 1위부터 10위 중에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1위 애플, 10위 삼성 두 개밖에 안 남고요. 애플이 공장이 없으니까 공장을 가진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조기술 기준, 공장 보유 기준 세계 1위는 이미 2015년도에 삼성전자가 달성을 했습니다. 1990년 10개 기업을 전부 싹쓸이했습니다. 일본 기업도 전부 싹쓸이했어요. 목표 달성했습니다. 제조 기술 기준.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여전히 10위라는 겁니다. 그래, 애플이 제품을 생산하니까 애플 뒤에 2위는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얼토당토하는 기업들이 올라옵니다. 우리 상식과는 너무 벗어나는, 볼까요?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트. 비즈니스 모델도 모르겠는데요, 그게 더 앞선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도 이상했는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이게 지난 7월 21일자 신문 기사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IT 기업이 장악한 세계 시총 탑 10. IT 분야가 아니라요, 그냥 글로벌 탑 10. 그 중에 5개 기업이요 전부 IT 기업입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더 무서운 거는요, 이 기업들 중 어느 누구도 공장이 없어요. 심지어 2, 3, 4, 5위는요 물건도 안 만듭니다. 그런데 세계 탑 5예요. 쌓인 자본은 무려 3,400조입니다. 여러분, 애플의 시가총액 921조. 제가 분석하고 참 속이 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의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하고요, 거기서 삼성전자만 싹 뺐더니 애플하고 시가총액이 똑같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이폰 하나 팔아서 이익의 80%를 남기는 회사. 구글은 더 우습습니다. 매출의 90% 광고래요. 우리가 대학 내내 다니면서 온갖 경험을 축적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좋은 기술 만들고 특허 내고 그걸로 보호받고 제품 만들어서 열심히 전 세계 시장에 광고해서 판 다음에 그걸로 이익을 챙기는 게 비즈니스라고 배웠는데 여긴 광고래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오프라인 영업 조직 다 없애고요, 그냥 다운받아 쓰시고요, 다운받아서 쓰시려면 돈 내세요. 새로운 폰을 둔 디지털 커넥터를 둔 인류의 시장으로 넘어간다고 선언해버렸어요. 아마존은 대표적인 파괴적 혁신 기업이죠. 기존의 생태계 유통망이 뭐고 다 파괴시킨다고 선언하고요, 실제로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4위예요. 제일 황당한 게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 얘기만 나오면 우리나라 IT 기업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저건 오리지널이 대한민국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싸이월드. 근데 거긴 우리 상식에 비슷했어요. 싸이월드는 사람은 막 모이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서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을 테니까 나중엔 참 힘들 거야. 아니나 다를까 안타까웠지만 도토리 팔다 결국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페이스북은 뭐죠? 도토리도 안 파는데.
500조예요. 2달 반이 지나니까 557조. 여러분, 이제 페이스북이 4위입니다. 저는 돈을 어떻게 버는지도 모르겠어요. 배운 바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계 5대 기업 3,400조의 자본이 엄청난 데이터 분석과 엄청난 시장 분석을 통해서 너희들이 미래의 가치가 제일 커라고 결정한 이 세계 5대 기업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 결정을 해야 됩니다. 3,400조의 자본의 결정이 틀렸거나 아니면 내 상식이 틀렸거나.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상식을 바꿔야 하는 시대. 그래서 제가 감히 문명 교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본이 얘기하는 건요, 새로운 시대, 포노 사피엔스의 시대가 열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저 5개의 산업은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없으면 죽습니까?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까? 페이스북 안 한다고 쓰러집니까? 그런데 이렇게 선택하다니요. 이건 정상이죠. 에너지가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10개 기업 중에 6개가 에너지였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새로운 생각을 갖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왜 앞으로 UI, UX가 중요해지는지. 지금 시장이 얘기하는 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명,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 필요한 산업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3,400조의 자본이 투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쌓인 3,400조의 자본은요, 포노 사피엔스 마켓, 새로운 문명, 지금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오면 투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 미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3,400조가 정말 투자하고 싶어하는, 스카우트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재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시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UI, UX가 얼마나 중요해지는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류는 바뀌었습니다. 노키아와 모토로라가 망하고 소니와 닌텐도가 로컬 기업으로 전락한 이유는 기술의 낙후가 아니었어요. 보실까요? 2010년 제가 말씀드린 혁명의 시작을 기점으로 소비자의 트렌드는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구글 트렌드라는 사이트에 가면 인류가 이 기업들을 얼마나 검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비교해서 보니까 2004년도만 해도 소니가 삼성의 3배. 맞아요. 모든 사람들은 워크맨이 나온 이후 세계 최강의 IT 기업, 정말 멋진 브랜드는 소니야라고 생각했었죠. 그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2010년까지요. 이러니 노키아, 모토로라는요, 아이폰이 나온 다음에도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 그래서 휴대폰을 그냥 가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40년 동안 사람들은 한 번도 변심한 적이 없었거든요. 삼성만 겁이 났대요. 아이폰은 너무 무서워. 그래서 구글과 손잡고 안드로이드 폰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2010년 출시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딱 2년 만에 삼성의 검색수가 소니의 2배가 됐어요. 말로 풀어보자면 10억 명의 IT 소비자가 무슨 소니가 세계 최고야, 삼성이 세계 최고지. 여러분, 검색을 하는 인류한테 있어서 그 관심도는 검색수와 비례하지 않을까요? 처음엔 이러다 말겠지 그랬어요. 그런데 만 게 아니라 2011년 세계 3위 휴대폰 기업 모토로라 멸망, 2013년 세계 1위 휴대폰 기업 노키아 멸망, 2016년 104년 된 일본 기업 샤프 멸망, 도시바 멸망, 사니오 멸망, JVC 멸망. 거의 IT는 완전히 싹쓸이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문명의 교체가 그냥 현실이 돼버렸어요.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 설명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폰을 든 인류가 바뀐 겁니다. 관심사도 생각도 원하는 것도 다 바뀐 거죠. 폰을 들고 새로운 세계에 접속하면서 새로운 인류로 변화한 겁니다. 그리고 2013년 이 혁명을 일으킨 애플이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등극하죠. 그리고 정확히 4년 만에 나머지 포노 사피엔스 마켓의 IT 기업을 이끌고 세계 5대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아시아의 넘버원이요, 지금 텐센트와 알리바바입니다. 누가 중국을 자꾸 제조기업이고 우리하고 기술 격차가 얼마고
제조의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은 1위가 알리바바, 2위가 텐센트인 나라예요. 저 두 개가 아시아에서 오직 글로벌 탑10에 들어있는 두 개의 기업입니다. 시총도 보세요. 443조. 20년간 아시아의 맹주는 일본의 도요다였습니다. 지난 2년간 도요다는 200조 언저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혁명의 속도와 혁명의 무서움입니다. 삼성전자도 폰과 메모리를 통해서 일로 갔죠. 포노사피엔스의 대표적인 수혜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시아의 1, 2, 3도요 다 포노사피엔스 마켓의 주도 리딩 기업들이에요. 여기도 1200조입니다. 여러분, 합하니까 4600조의 자본이, 거의 5000조의 자본이요 이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 모델, 파괴적 혁신 모델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상식이 바뀌는 이런 기업이 탄생하는 겁니다. 택시 회사인데 78조, 코스피에 상장하면 제게 당당한 이유입니다. 에어비앤비 무슨 기업이죠? 우리말로 하면 중소여관업 협동조합이에요. 근데 폰을 든 사람들이요 디지털 커넥션을 하면서 이런 기업이 36조 기업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류가 달라졌기에 가능한 일들이죠. 그걸 그대로 우버를 카피한 중국 기업 디디 추싱이요 창업 정확히 5년 만에 56조 가치의 기업이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장이 있는 기술들은 엄청나게 외국의 선진 기업을 카피했는데요, 왜 이런 건 카피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직 문명의 전환기에 대한 이해를 다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국 시장은 우리한테 어려운 시장이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2013년까지 휴대폰 시장 1위, 현대차도 엄청나게 팔았는데요, 사드 때문에 망하는 걸까요? 현재 있는 분들은 다 압니다. 이미 그게 아니라 중국의 유통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요. 2016년 휴대폰 시장 1위부터 5위가 전부 중국 기업이고요, 6위의 애플, 7위의 삼성입니다. 3년 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죠. 이유가 뭘까요? 데이터 때문입니다. 중국은 완전히 포노사피엔스 마켓으로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첫 번째, 중국 사람들은 모두 다 폰을 통해서 데이터를 남기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디디 추싱으로 택시를 탑니다. 이게 우버와 같은 거죠. 택시를 타는데도 데이터를 다 남겨요. 편의점 가서 이걸로 다 산대요. 그럼 뭘 볼 수 있는지 아세요? 1억 명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요, 네이버 실시간 검색처럼 편의점 실시간 판매 1위가 어딘지를 지역별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비즈니스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야, 이게 여기서 히트하면 저희 가서도 되겠다. 야, 이거 생산량을 이건 느려, 이건 줄여. 비즈니스를 완전히 팩트에 기반해서 현실화할 수 있죠. 우리의 상식으로 접근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겁니다. 데이터를 많이 남겨주는 소비자, 두 번째, 이걸 가지고 가공해서 이 소비자들을, 이 소비 시장을 혁신하는 기업들이 필요한데요, 그걸 누가 하느냐? 그게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예요. 알리바바, 텐센트는 보셨고요, 바이두는 우리의 네이버 같은 기업입니다. 이 세 개의 플랫폼은요, 제조 투자 안 하고요, 공장 부지 안 넓히고요, 오직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고 이런 분야만 연구한다는 전문가들을 모아다가 너희들 이 데이터, 소비자가 모아준 데이터를 보고 비즈니스를 혁신할 그런 아이디어만 내, 그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트가 이제 나오고, 롯데마트도 나오고, 이랜드도 나오고, 우리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은 전부 저 시장에서 실패하는 거죠. 데이터와 상식이 싸우면 여러분, 상식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중국 시장이 무서운 걸 2014년부터 눈치를 챘습니다. 여러분, 별에서 온 그댄, 저 드라마가 되게 히트한 건 아실 겁니다. 저 드라마 TV 불법 판정을 받았어요. 이유는 주인공이 외계인이라서. 그래서 인터넷 전용 TV에서 했어요. 아이치, 우리로 치면 아프리카 TV입니다. 거기서 방송을 했는데
21편 드라마를 37억 명이 로그인해서 봤습니다. 중국이 그런 나라예요. 태양의 후예, 저것도 인터넷 전용 TV에서 했어요. 16편 드라마를 45억 명이 로그인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 데이터가 남으면 뭘 할 수 있죠? 별에서 온 그대에서 치맥, 이거를 유행시켰죠. 그래서 치맥 프랜차이즈 식당을 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냈겠죠. 유동인구 얼마 대도시 중심으로요. 이게 상식입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UI UX 하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37억이 로그인해서 보면 37억 개의 IP가 남습니다. 별에서 온 그대의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를 데이터로 다 알아요. 치맥을 검색하면 치맥 검색자들이 어디 모여 사는지 다 알아요.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데이터 보고 인구 밀집도 높은 데로 비즈니스 전개하지 않을까요? 이게 상식과 데이터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장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상식은 없다. 오로지 데이터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을 접근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혁명의 본질입니다. 인류가 달라졌습니다. 폰을 든 인류는요, 디지털 커넥터를 들고 전혀 새로운 인류로 이미 진화했고요. 이들의 선택에 의해서 많은 신산업과 기업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 생태계의 교란이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눈치챈 투자 자본은 이미 5천조를 이 기업들한테 몰아주고 있어요. 불과 10개의 기업이에요. 여기가 미래라는 거죠. 왜 빅데이터가 그렇게 난리일까요? 여러분, 폰을 쓰는 인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순간도 터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들의 모든 흔적을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보고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인공지능은 왜 뜰까요?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지능이 현실감을 갖게 된 것이죠. 결국 이 둘은 꽉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플랫폼 기업들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어디서 발생하죠? UI UX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여러분은요, 어느 산업, 어느 기업에서 근무하시든 이 포노사피엔스와 여러분 기업과의 커넥터를 쥐고 있다는 것이죠. 이만큼 UI UX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제품이 되었건 어떤 시스템이 되었건 앞으로는 이 폰을 든 인류의 편리함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선택을 받게 되고요. 그 선택을 받는 기업들만이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문명에서 신문명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할 건 뭘까요? 생존입니다. 생존. 역사는 늘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조금만 늦게 하면 여러분, 불과 100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일본한테 당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준비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준비의 천병에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각 기업별로 신문명의 선택을 받아 성공한 기업들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나를 봤더니요, 다 이겁니다. 소비자의 선택의 기준에서 비즈니스를 다 바꾼 거예요. 아마존이 그렇고요, 또 커피 회사인 스타벅스도 그렇습니다. 앱을 통해서 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혁신을 이뤄냈어요. 이들이 집중하는 거 들어보면 인공지능 기반의 큐레이션 서비스, 어디나 그런 얘기들을 다 합니다. 이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큐레이션 앱, 이런 건 기본이 돼버렸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진짜 구현해내는 기업이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류는요, 기존의 제품만을 원하진 않아요. 왜 지능형 자동차 커넥티드 카를 원할까요? 차에 타면 지가 알아서 스케줄이 투비소프트 세미나 가시네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내비로 할까요? 그래, 이래주면 좋죠. 이런 UI UX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회사로 전송해서 이분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알려줌으로써 그 기업이 우리의
다음 주 비즈니스는 이렇게 바꿔야 돼. 순식간에 소비자, 이 변화하는 섹터가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를 받아들여 전략을 바꿀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UI UX는 이제 단순하게 고객의 편의성이 아니라 그들 마음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은행들이 UI 앱이 없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못 끌었나요? 카카오뱅크의 UI UX에 담긴 그 내면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 마음 깊숙이 들어가는 순간 그걸 여러분들이 만들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등장합니다. 금융 전부 바뀌고 있죠. 의료도 바뀔 거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산업의 혁신을 이끌려면 결국 뭐가 필요할까요? 진짜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그 스토리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걸 구현하는 UI UX가 필요하겠죠. 그럼 스토리는 어떻게 알죠? 여러분, 내 취향과 소비자가 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결국 소비자의 취향을 알아야 되는데 그 취향을 아는 게 바로 그걸 제공하는 게 빅데이터고, 그래서 세계의 모든 빅8의 IT가 전부 다 빅데이터 수집에 완전히 열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UI UX는 소프트웨어를 편리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인류의 마음을 읽는 작업, 그리고 선택을 받는 작업이 다 그 경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생태계, 새로운 시장을 이 UI UX가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성장한 5개 기업을 봤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아무도 TV 광고를 안 합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TV 광고 하나요? 애플도 SKT나 KT가 하죠. 그럼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광고 하나도 안 하고요,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 자발적 선택은 어디서? 너무나 좋아서 야, 이거 써봐 라고 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다 어디서 발생할까요?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든 빅데이터가 들어가든 결국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UI UX가 그 인터페이스에 있다는 겁니다. 최근 어마어마하게 많은 벤처들이 성공합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이 성공한 유니콘 벤처들이 거의 다 포노 사피엔스 마켓에서 자발적 선택을 받아낸 기업들이더라고요. 아니면 기존의 기업들과 협력해서 그 인터페이스를 해결해 준 기업들이더라고요. 굉장한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무려 5천조의 자본이 있는데요, 당연히 엄청난 기회가 온 것이죠. UI UX를 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이제 폰을 든 새로운 인류와 기존 시장과의 접점에 있고요, 그만큼 많은 기회와 또 의무가 여러분한테 지어져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이 신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는 것이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깊이 이해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그들이 원하는 신인류가 좋아할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전 세계 성공한 플랫폼 기업들의 명백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좋아할 스토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대에 맞는 산업으로 빨리 파괴적 혁신을 진행하라는 것이죠. 포노사피엔스 시대, 이건 다른 말로는 소비자가 광고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손에 저마다 스마트폰, 디지털 커넥터를 들고 있어요. 이러니 이 커넥터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 그 맞닿은 그 접점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사용자 경험, UI, UX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혁명의 시대의 본질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제가 투비소프트의 초청을 받고 투비소프트를 보니까 UI UX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최고, 우리 이영두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세계 최고의 수준과 맞는 UI UX 이미 만들어내셨어요. 여기 이렇게 성대한 세미나를 열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갖추신 겁니다. 지난 세월의 노력을 통해서 이미 선택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달라진, 미묘하게 폰을 들고 달라진 인류,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구현해낸다면 더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게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여러분, 마르셀 듀상의 유명한 작품 셈인데요, 아주 더러운 변기에다가 이렇게 알무트라고만 썼다고 합니다. 아무도 예술이라고 도대체 인정해 줄 것 같지 않은 걸 일부러 골랐죠. 그 오물을 씻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래도 예술 작업이라고 이렇게 이런 흔적을 남겼고, 이게 100년 전 작품입니다. 그리고 예술이라고 봐달라고 했어요. 예술계가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게 예술이냐? 이 사람이 표현하고 싶었던 게 뭐냐? 여기 제가 써놓은 단어 앵프라맹스입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 아주 미묘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차이지만 그래서 더욱 본질적인 차이. 여러분, 이 사람이 표현하고 싶었던 게 그거랍니다. 도저히 예술이라고 할 수 없는 최대한 예술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끄집어내놓고요, 거기다 했을 때 딱 사인만 해놓고 이걸 예술이라고 하면 예술로 봐주고, 거기서 뭔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위대함, 그 본질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묘한 차이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버니, 에어비앤비니 이런 게 들어올 때마다 애써 무시하려고 노력했어요. 왜 그럴까요? 폰을 든 인류가 이런 새로운 문명이 자꾸 유행하고 이게 더 우월하다고 하면 저같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초라해지는 거 아니야? 내 능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방어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내가 늘 하던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싶으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8년 전 캘리포니아 청년 몇 명은 와, 이 미묘한 차이, 앵프라맹스 이거 대박이다. 그리고 택시 회사를 만들어서 78조 기업을 만들었고요. 여관업을 해서 36조 기업을 키웠고요. 최근에는 184개의 기존 기업들조차 여기 그 미묘한 차이를 폰을 든 인류를 위해서 그 디테일을 제공했더니 선택을 받아 엄청난 벤처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현하는 UI UX에 이 앵프라맹스만 담는다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전부 4,600조의 관심을 받는 그런 기업들로 저는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이미 기적을 만들었던 잠재력이 숨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그것을 활화산처럼 폭발시켜주는 그런 멋진 기폭제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용구 대표님, 멋진 UI UX로 앞으로 미래를 더 멋지게 만들어 주실 거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